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 환자 맞춤형 폐하 줄기세포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술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확인하실 겁니다. 하지만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 도대체 누가 진실인지 궁금하고.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진짜 사기꾼이었으면 교도소에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신 거 봐서는 진짜 그게 황우석의 진실, 이제 그 물음표에 마침표를 찍고자 합니다. 경기방송 특집 5부작 황우석의 진실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용선 PD입니다. 세계 피겨계의 여왕 김연아 선수가 오늘 새벽에 마지막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오늘 저희도 마지막 무대입니다. 세계적인 과학 논란, 지금도 불씨가 꺼지지 않은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을 정면으로 다뤄온 경기방송 특집 5부작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히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실시간 문자 의견과 함께하겠습니다. 미국에서 특허가 나온 가운데 황우석 박사 복귀 여부에 찬반 양론 분분합니다. 황우석 다시 줄기세포 연구 기회 줘라. 아니다. 조작의 책임을 져야 한다. 나눠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방송은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0999, 샵 0999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와주셨는데요. 노광준 PD 그리고 권지현 취재 MC.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그동안의 방송 내용을 총결산하는 의미에서 노광준 PD가 준비를 했죠. 네, 그동안 황우석 줄기세포 사건에 대해서 사실 언론 보도 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8년이 지난 며칠 전에도 미국 특허 관련 보도가 포털 주요 뉴스로 장식되기도 했죠. 하지만 길거리 시민들의 여론은 그래도 모르겠다. 진실 뭐냐? 의아한 반응인데요. 예. 이것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론 보도의 질적인 면에서 뭔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아닌지 차분하게 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15일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가 가짜라는 검증 결과가 나온 가운데 시민단체인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러한 논평을 냅니다. 혹여 일부 언론이 MBC 죽이기에서 황우석 죽이기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언론에 대한 신뢰마저 송두리째 붕괴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리는 황우석 박사팀을 섣부르게 비난하고 매장시키려는 여론이 조성되는 것에 반대한다. MBC에게 문매를 가한 국민 여론이 그대로 황우석 박사에게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2005년 12월 15일 민주언론 시민연합. MBC PD 수첩 죽이기에서 황우석 죽이기로의 언론의 방향 선회를 걱정하던 논평. 하지만 며칠 뒤 걱정은 곧 현실로 펼쳐집니다. 12월 31일 황 박사가 여성연구원의 난자 기증을 강요했다는 의혹 보도. 과배란 촉진 주사를 맞고 전신 마취 상태에서 난자를 뽑아내야 했던 26살 미혼의 박 씨는 동료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난자로 자신이 직접 복제 실험을 해야 하는 처지를 스스로 지독하게 독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방법은 아니었다며 황 교수에게 대적하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한다는 내용이 담겨 하지만 있습니다. 황우석의 강압 의혹은 이후 서울대와 검찰 조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나 처음 이 의혹을 제기했던 해당 언론은 단 한 줄도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난자 제공 과정에서 황우석의 강압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특히 박모 연구원은 난자를 제공한 당일 자신이 제공한 난자에 핵 이식을 실시한 자신이 지독하다고 표현하며 A, B에게 메일을 보내기까지 하였으나 난자를 제공한 것은 황우석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12월 21일 황 교수가 척수장애 소년에게 반드시 너를 걷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인터넷에는 사이비 교주 모습의 황우석 패러디물이 나돌았습니다. 김군이 황 교수에게 선생님, 저를 일으켜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황 교수는 내가 반드시 너를 걷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언론 인터뷰에 응했던 소년의 아버지 김재현 목사는 그 기사는 자신의 말을 교묘하게 짜깁기한 보도였으며
깊은 상처를 받았다고 털어놓습니다. 황우석 박사가 장사꾼이 아니에요. 만나봐야 알아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목사님 제가 빨리 해서 올해 안에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를 생각해서 부모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관점이 한번 해보자 하도록 내가 노력해보겠다 하는 거였어요. 부모에 대한 위로라고요. 그것을 그대로 쳐버리면 황우석 박사는 죽일 놈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싫은 거지. 언론에 그런 게.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서울대 발표가 나온 2006년 1월 10일 언론의 황우석 신상 털기는 극에 달하고 그가 100억 원대 땅 부자라는 보도도 나옵니다. 산 84-1, 산 84-3부터 6, 그리고 황 교수 친인척 명의로 보이는 84-7번지까지 모두 6만 6천 평, 시가로 1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100억 원대에 이른다고 보도한 경기도 광주의 황 박사 소유 농장을 국토교통부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파악해보니 목장용지 84,157제곱미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 환경정책 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임야 13만 2,240제곱미터, 농림지역, 임업용 산지,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하나같이 2중 3중 법규제에 묶여있는 목장용지와 임업용 산지로 부동산 애널리스트들은 시세 차익은커녕 용도 그대로 소 키우고 나무만 심을 수 있는 개발 불가 토지라고 평합니다. 인터뷰 짜깁기, 신상 털기와 카더라식 의혹 보도, 이처럼 황우석 죽이기 프레임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자 그동안 황우석 띄우기에 여념없던 보수 언론은 한순간에 말을 바꾸며 죽이기 보도에 편승합니다. 2005년 12월 7일 정부가 황 교수 지원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하던 기사를 쓴 유력신문. 황우석 교수 옆에 정부는 없었다. 이번 파문 때 황 교수 혼자 시골 이장처럼 뛰어. 박기영 보좌관은 어디에 있나. 그러던 이 신문은 줄기세포가 가짜라는 발표가 나오자 불과 열흘 만에 입장을 180도 바꿔 청와대가 초기부터 황 교수를 전폭 지원해왔다고 비판합니다. 청와대 초기부터 황 교수 전폭 지원. 박기영 보좌관은 황 교수 최대 지원자였다. 사이언스 논문 엠바고까지 깨가며 황 교수의 업적을 쫓던 또 다른 유력지. 원천 기술은 보호해야 한다는 논조가 보름 만에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논조로 바뀝니다. 12월 26일 사설.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보름 뒤 1월 11일 사설. 줄기세포 사기. 당연히 검찰이 수사해야. 관련자 학계 퇴출로는 부족하다. 엄정한 사법적 판단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마치 자신들도 황우석에 속아서 그랬다는 듯 황우석 죽이기 앞장선 보수 언론. 이로써 우리나라 주류 언론의 황우석 죽이기 프레임은 보수나 진보나 한 목소리로 통일되고 시간이 지나며 황우석이라는 이름을 아예 지워버립니다. 미국의 한 연구소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배아를 복제하는데 지난 2008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연구소는 자신들이 세계 최초로 복제 배반포를 수립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발표였습니다. 이미 서울대와 검찰 조사를 통해 2005년 당시 황우석 팀은 비록 줄기세포 배양 단계에서 미즈메디 연구원의 조작으로 가짜로 바뀌었지만 적어도 복제 배반포 단계까지는 70-80개 이상 수립했음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은 세계 최초라는 미국의 발표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미국의 한 생명공학 연구소가 이 같은 방법으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배아 복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은 인간의 난자를 쓰지 않고도 맞춤형 세포를 만들 수 있는 일본의 유도만능 줄기세포 성과가 노벨 의학상까지 받았음을 예로 들며 이제 황우석식 연구는 철진한 구식이란 식의 무용론을 펼칩니다.
그런 문제점을 아주 깨끗하게 해결한 것이 바로 일본의 신야 야마나카 교수가 노벨상 수상했던 유도 맞는 줄기세포입니다. 이거는 네. 난자를 쓰지 않고도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획기적인 방법일 수가 있었는데 한 단계 윤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그러나 복제 배아줄기세포와 유도 만능세포를 함께 연구하고 있는 제주대 박세필 교수는 유도 만능세포는 장점도 많지만 유전자 삽입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따르는 등 방식마다 장단점이 공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그 냉동 배아를 이용해서 미국 특허 받은 것도 완전 그러면 낡은 구시대적인 그런 특허가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iPS라고 하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는 난자를 사용하지 않지만 세포 내에다가 유전자를 도입을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난자를 이용해 황우석식 연구를 하는 팀이 단 한 팀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미국에서는 지난해 5월 인간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주 성공 사실을 논문으로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구팀이 인간 배아줄기세포 복제에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가 최초였는데 이젠 그저 씁쓸한 기억이 됐습니다. 연구진은 체세포를 이용하면 이식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치료용 인체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우석 사건이 터진 지 8년. 이제 우리 언론도 이성을 되찾고 싸잡아 비판이나 칭찬 대신 잘한 것과 못한 것,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정확히 구분하는 정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경기방송 특집 5부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못한 것은 못한 것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생방송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 특허 소식으로 황 박사 연구 복귀 여부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황 박사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고 불리한 부분도 있고 같이 존재합니다. 동전에도 앞뒷면이 있듯이 이제 그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이 균형 있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황 박사 복귀의 유리한 측면은 일단 지난 2009년도 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 논란이 됐던 바꿔치기 논란이죠. 이 미지메디 김선종 연구원이 배양 단계에서 바꿔쳤다, 섞어심기를 했다. 이게 이 법원에서 이제 업무 방해로 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를 하나도 없는데 가짜를 만들었다. 황 박사가 뭐 이러한 책임에 대해서는 좀 조금씩 좀 벗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횡령 부분에서도 뭐 개인 착복은 없었다 이런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동물복제 논문이 한 40여 편 정도 이후에도 이 발표가 됐고 또 이번에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본 세포에 대해서 복제줄기세포 맞다 이런 특허를 받아서 좀 유리한 측면으로 좀 작용이 될 것 같고 근데 불리한 측면은요. 네. 여전히 횡령이나 생명윤리법은 위반 혐의로 이 또 물론 이제 사기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또 논문 조작 책임은 또 평생 안고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또 서울대 복귀 판결도 결코 장담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윤리적인 어떤 질타 이것은 좀 굉장히 센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요. 국민의 한 70% 이상은 잘못은 했지만 연구기관은 줘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론이 일관되게 쭉 어떤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반면 우리나라에 이 실제로 칼자루를 쥐고 계신 분들이죠. 뭐 대학 교수님 관련 전문가들 또 어떤 그 법조계 또 여론을 어떤 주도하고 있는 주류 언론들 이분들은 사실은 2006년도에 황우석 박사에게 레드카드를 준 상황입니다. 황우석 뭐 안 돼 너는 뭐 이런 식의 결론을 냈고 또 논란의 주체로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이 한간에 나오는 어떤 농담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네. 이 대학 교수님하고 기자님하고 또 검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가시면은 이 밥값을 누가 낼까요? 예. 식당 주인 아저씨가 내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좀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사실은 어떤 연구 복귀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뭐 자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웃자고 하신 말씀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5032번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부터라도 좀 좋은 환경에서 연구하실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네요. 뭐 앞서 국민의 70% 이상이 잘못했지만 연구 기회는 줘야 된다 이렇게 노광준 PD가 얘기를 해 주셨는데 5032번님이 이 70%의
대열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이 황 박사, 이 현재 저 인간의 난자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가 지금 불허 상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권지현 씨.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왜 연구 승인을 거부하는지 취재를 하셨잖아요. 네. 연구 승인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황우석 박사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의결로 보류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상황을 설명하면서 현재로서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승인이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배아 연구계획 승인을 하려면은 저희가 자문단 회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배아 연구계획 심의 자문단이라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황우석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걸려있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런 판결 결과랑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지, 뭐 저희가 뭐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 계속 승인이 안 될 경우 황 박사가 이 연구를 국내에서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국내에서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진 이상은 외국에서도 이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해외에서 불법을 저지르며 범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속인주 원칙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 쇼트트랙 안현수 선수가 생각이 나는데 예. 문자로도 지금 뭐 연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6693 정영태 기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문자를 주고 계시고 이 조금 전에 국내에서는 이 분야 연구를 단 한 팀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노광준 PD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왜 그렇죠? 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연구 승인이 잘 안 납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잘 안 나는 현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연구를 하더라도 인간 난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심해서 사실상 연구하지 말라는 법이다. 뭐 이런 볼멘 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대 박세필 교수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생명윤리법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는 냉동 난자만을 써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작년에 오레건 그 대학에서 성공했던 것은 건강한 여성의 신선한 난자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의 그 생명윤리법을 보면은 냉동 난자에 한해서만 써야 되고 그 외에도 난자를 사용하는 범위를 5가지 정도로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냉동 난자만을 써라. 신선 난자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정이 안 된 난자. 다시 말씀드리면 수정이 안 된 난자는 이미 생명을 다한 난자예요. 또 발달이 더딘 난자를 다시 발달을 시켜서 해라. 심지어는 여성이 폐경기가 와가지고 난소 절제술을 받는데 이 난소 절제술이 이루어진 데는 원시 난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원시 난자를 꺼내서 키워서 써라. 오히려 해계식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을 해가면서 난자를 키워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좀 속된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지금 법안을 만들어놨습니다. 예, 박세필 교수의 지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문자로도 지금 5178번님 그리고 7077번님 생방송 중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경기방송 특집방송 감사하다 고맙다 뭐 이런 의견을 주시는데 참여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 지금 남았네요. 예. 여기서 또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그렇게 좀 정확하게 보도를 하는 경기방송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노광준 PD, 권지현 취재 MC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방송 특집 5부작 황우석의 진실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잘 들으셨습니까? 저희들의 작은 노력이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의 건강한 발전과 균형 잡힌 언론 보도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팟캐스트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취재의 권지현, 노광준, 진행의 소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